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고정 MC 팔매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박이은실 선생님이 계신 곳이죠. 지금 저희는 지리산 자락에 있는 남원 산내마을에 왔습니다. 먼저 저와 진행을 함께 해줄 개건 MC 문지영님을 소개합니다. 지영님 반갑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 전남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지영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해마다 지리산에 올랐었는데 그때마다 산내마을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본소득 고수를 만나려고 하니 더 떨립니다. 인정님, 오늘 함께 하실 게스트는 누구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탱자, 여성학자,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지식순환협동조합, 대한대학 교수 등 이렇게 여러 호칭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월경의 정치학, 양성의 페미니즘 탐구 생활을 포함해서 몇 권의 책을 한국어로 옮기셨고요. 한겨레 신문의 박이은실의 지리산 책 읽기, 한겨레 신문 토요판의 지리산에서 페미니즘을 연재하기도 하셨어요. 몇 년 전부터 전북 남원시 이 산내마을에 내려와 살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박이은실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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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선생님을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처음 만나고 이후 강연에서 뵌 적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도시를 떠나 귀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처음 하셨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귀농은 아닌 것 같아요. 귀농은 아닌 거고. 이게 귀농은 이제 농사를 전업으로 지으시는 분들을 아마도 일컫는 호칭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귀촌 정도, 물론 뭐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아주 소규모의 전업이 아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귀촌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서 살게 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7년 전에 귀촌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귀촌을 결심을 하셔도 결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귀촌을 결정하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사적으로도 좀 받아보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이게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뭐랄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세월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세월호 사건을 얘기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뭐 이주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세월호가 있고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나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어쩌면 상당히 일조를 했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어떤 일도 일종의 마무리 비슷하게 이제 되면서 제가 하고 있던 일들도 이제 좀 다른 방편으로 해야 되겠다. 그 일 속에서 이제 맺는 관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월호와 맞물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뭐 계기가 뭐였냐고 물어보면은 세월호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뭐 그런 식 관계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면 이전처럼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도시에서 살았고 그 세월호 있고 나서 제가 제일 뭐랄까 저에게 이제 힘들었던 거는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들이나 썼던 글들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항상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항상 뭔가를 쓰고 말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뭔가를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너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무기력증에 한동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무기력증에 좀 빠져 있었고, 다시는 이제 뭐 쓰고 싶지도 않고 뭘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있고, 그때 몸담고 있었던 소위 이제 제도권 학교나 아니면 뭐 학자들의 모임이랄까, 아니면 그들 중심으로 한 어떤 활동들 안에서도 좋은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경쟁과 성장과 이런 얘기들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안타까운 것들도 있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저로서는 세월호 이후에, 그때 세월호가 있고 우리가 했던 약속들,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뭐 잊지 않겠다, 뭐 함께 하겠다,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저 나름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 같은 거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물론 사소하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결단을 사실 이 산내마을이라는 공간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들어오면은 그 느슨한 공동체라고 되어 있던데 여기 자리 잡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 산내는 여기 실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절이 표방하는 게 이제 마을절이에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특정한 종교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마을절 실상사가 그동안 인드라망이라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귀농 운동의 어떤 본산 같은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 루트를 통해서 귀농을 하신 분들이 워낙에 계셨어요. 저처럼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와 있었고 다른 곳들, 다른 뭐 농촌 지역들 이런 곳들보다는 저에게 뭐랄까 문화적인 어떤 친근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있고 약간 버벅거리고 뭘 몰라서 저지르는 행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막 지인한테 당시에 어떤 밭에 도라지 꽃이 너무 예쁘길래 도라지 너무 예쁘다. 저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혼쭐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짓고 한 것을 그렇게 무상으로 무턱대고 얻으려는 그런 고약한 생각은 하면 안 된다. 너는 도시에 가서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뭐 물건 많다고 주인장한테 물건 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주시겠어? 이렇게 하지 않지 않냐. 왜 여기서는 그런 짓을 하냐. 그래서 너무 따끔하게 이제 혼이 나고 그런 혼 내는 사람도 약간 이해심 있게 혼을 내는 거죠. 그럴 법하다. 너가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런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 같은 거가 다른 시골 마을보다는 들어와서 살기에 약간 진입장벽이 좀 낮았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게다가 여기에 지인들이 좀 그 당시에 한 서너 명 살고 있어서 그들이 좀 오래 살고 있어서 이 동네에. 그래서 이제 이곳에 왔죠. 도시의 이 임금 노동에 의존해야 되는 걸 이제 탈피해야 되는 대안 중에 하나로 이제 귀촌을 제시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도라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차이점이 어떤 게 있어요? 어느 날 문득 도시에 가서 물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 물을 꼭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이렇게 확 와닿은 거죠. 여기는 도시라는 곳은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거 어떤 거를 상품을 내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하고 현금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내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고 싫던 좋던 간에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일단은 저는 이제 쑥을 되게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지금도 쑥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쑥을 막 캐먹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땅이 준 선물 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웃들이 그냥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웃들이 뭐 먹거리도 나눠줄 때도 있고 뭔가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내가 구매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집에 생긴다. 그래서 뭔가 괜히 풍족하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 같고 뭔가 의지처가 있는 것 같아요. 도시에서 있을 때는 내가 언젠가는 소위 이제 고독사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렇게 죽겠구나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죽는 건 다 죽는 거지만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안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이 동네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뒤를 어떻게든 봐주겠다. 그 사람들이 오겠지. 그 다음에 뭐 나의 죽음을 뭐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 하는 어떤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차이, 그런 차이들이 되게 큰 차이 같아요. 도시 생활하고는 다른. 이곳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시는지 하루의 일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단은 저 이제 식구가 셋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그 식구들의 뭐 거리들을 챙기죠. 다 이제 제가 해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챙겨 먹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키우게 된 동물 반려인들이라서 반려동물들 동물 반려인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사람이라고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아 이러면서 그런데 아무튼 그걸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텃밭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텃밭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특히나 텃밭을
마트 아침에 가서 이제 물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풀이 얼만큼 자라는지 이런 거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엊그저께 고추도 심고 막 했거든요. 그런 거 돌보는 일들을 이제 아침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뭐 저도 아침을 또 먹어야 되죠. 그다음에 마당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들 뭐 벌레는 없는지, 그다음에 꽃은 폈는지, 뭐 추위에 잘 지냈는지. 근데 최근에 또 모종도 막 씨를 심고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돌봐야 되고, 뭐 물도 너무 일이 많아요. 이제 아침에 그걸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아침 식사를 놓칠 만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점심나절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점심 직전이랄까, 막 그 시간 정도가 되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준비를 이제 시작하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여러 용도로 활용이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묵어갈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이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을 또 맞이하고 막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탱자에서 뭐 수업이 있거나 세미나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강의 요청이 오면 또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그래도 마을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런 거 해야 되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이게 이제 기분 나쁜 바쁨이 아니고 그냥 알찬 바쁨 같은 거, 알찬 바쁨이라서 그냥 잘 지내면서 바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지역에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고충이 좀 클 것 같은데 그건 어떠세요? 그렇죠. 다른 그 시골에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마을 안으로 딱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마을에 혼자 들어가신 여성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론 그 마을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꼭 그랬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유 좀 걱정이다 싶은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일이 뭐 없기에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꽤나 뭐 안전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을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을에 좀 떨어져 있는. 근데 여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와 유사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 도시에서 왔거나 어느 만큼 거리를 두고 어느 만큼 개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암암리에 좀 이렇게 약간 합의가 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여기 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뭐가 밥 공기가 몇 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 잘 거의 뭐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도 살고, 그렇지만 또 필요하면 또 이렇게 그죠?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장이 되신 분이 남자분이신데 여기에서 꽤나 오래 사셨던 거의 이제 원주민 격인 거죠. 제가 그분을 여러 경로로 뵌 적이 있는데 볼 때마다 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거의 바깥을 잘 나가시지 않는 어떤 남자분은 되게 잘 아세요. 남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거점들이 만들어지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와이프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과 관계할 어떤 접점들이 별로 없고, 그 사람도 이 사람과 접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 여전히 물론 도시도 뭐 그런 남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시골은 그게 좀 더 노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그래도 이렇게 봤으면 어디 사시는 누구시군요. 이름도 알 법도 한데 여전히 그분은 모르셔요. 늘 만나면 저 윗동네 어디 누구 집 남자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누구네 집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거나 제가 말씀 드릴 때도 모르시니까 제가 누구라고 해도 모르셔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집을 얘기하면서 그 남자의 집에서 몇 번째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여자들은 참 존재감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런 씁쓸함이 좀 있죠. 뭐 그거 외에는 뭐 분이 페미니스트가 내려왔다는 걸 모르고 월경의 정치학을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골살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누구 댁 이렇게 불리잖아요. 누구 댁 이렇게 왔다고 불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아마 이야기 중에 잠깐 나왔는데 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빼놓고 갈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가 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는 지금 이제 4기째에 들어와서 공부들을 하고 계신 곳인데, 그러니까 페미니즘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정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 세미나가 있는데, 정규 과정은 정말 페미니즘 공부를 진득하게 하는 과정이고, 오픈 세미나는 어떤 특정한 주제들을 잡아서 탱자의 졸업생이라는 거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페미니즘 학교 탱자 졸업생 그러면 되게 어깨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담감 없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열었던 세미나가 오픈 세미나가 뭐 자분 세미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코 페미니즘 세미나도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탈성장 세미나도 있는데, 두 축이 이제 아주 작은 페미니즘 학교 탱자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정규 과정이 이제 4기째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주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페미니즘을 주제로 학교를 여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우선은 제가 여기에 7년 전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즈음에 한국의 일종의 페미니즘의 대중화 붐이 좀 불었던 게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런데 페미니즘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해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에 대한 요구와 그 다음에 저의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좀 잘 만난 거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페미니즘 학교를 열었는데, 열고 나니까 이 우리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좋다,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 안 계시고 이제 멀리 계신 분들도 뭔가 지리산에 페미니즘 학교가 있어, 이게 약간 신기한가 봐요. 그리고 겸사겸사 뭐 놀러도 오고 이러고 싶었는지, 근데 그분들 이제 오시고 했는데, 지리산에 학교가 많죠. 여러 마을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핑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캠프 같은 거죠. 이런 거를 여는 학교도 있고, 이제 수도권이 있듯이 우린 지리산권이 있거든요. 수도권과 필적할 만한 그런 권이에요. 근데 지리산권은, 그러니까 지리산이 워낙에 큰 산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행정지역이 남원이지만 바로 옆 동네가 경남 함양이고, 그 바로 옆으로 가면 또 하동이에요. 그 다음에 산청 있고 하동이네요. 그 다음에 하동 옆에 또 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다 우리 지리산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공부 움직임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다양한 가운데 저는 여성학자로서 그 다음에 페미니즘 공부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를 안 이상은 제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겸사겸사 해서 이제 페미니즘 학교를 열게 되었죠. 잘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가까이서 하신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유로 사실 탱자를 찾았는지. 일단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20대 정말 초초반에서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그다음에 지역도 가까이 사시는 분에서부터 뭐 서울이나 아니면 부산이나 이런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왜 여기를 오실까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왜 굳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시냐 물어보진 않았지만, 약간 자랑 같지만 커리큘럼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지간한 여성학과 대학원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안 읽을 수도 있는 그런 텍스트들도 여기서는 좀 끈질기게 읽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공부를 여기는 좀 빡세게 시킨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대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약간 주변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근데 커리큘럼을 또 제가 당시에,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일이 도시에서만큼은 없으니까 페북 같은 SNS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얘기들이 이제 학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런 공부를 한다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보시고 커리큘럼이 마음에 드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내 마을이라는 곳이 좋아서, 그 다음에 지리산에 이게 있다라는 게 좋아서, 그래서 호기심 반
약간 호감 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오신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그렇게 좀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흥미진진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탱자쌤의 이제 귀촌기 그리고 뭐 탱자학교 운영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이런 의제에 좀 기반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